자, 20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20번 문제가 되게 이제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문제가 이제 난이도도 좀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 패턴의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빗면 있고, 그 다음에 힘을 바꿨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다고 하고, 이런 패턴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빨리 익숙해져야 되니까 요 문제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빗면이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빗면상에서 미끄러지는 힘을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안 잡고도 이 빗면상에서 미끄러지는 힘을 체크해서 잘 푸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이걸 자꾸 누락을 해요. 그러니까 가에서 누락은 잘 안 하는데 나에서 누락을 잘 하고, 또한 여기서의 힘을 3분의 2F라고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빗면상에서 미끄러지는 힘의 이 개념을 쓰는 겁니다. 빗면상에서 미끄러지는 힘은 mg 사인 세타인데 이렇게 두 개가 현재 동일해요. 가하고 나에서. 따라서 빗면상에서 미끄러지는 힘은 질량에 비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2kg인 A가 빗면 위에 있을 때는 3kg인 B가 빗면 위에 있을 때에 비해서 미끄러지는 힘이 3분의 2F다. 요게 이제 이 문제 풀이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 포인트는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 문제에서 친절하게 방향까지 줬어요.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됐다라고 그림에서 줬죠. 그러니까 불친절한 문제는 이것까지 여러분이 판단하게끔 만듭니다. 그게 바로 그 위에 있는 19번 문제예요. 근데 힘이 달라졌어. 힘이 달라졌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이건 이제 운동 2법칙입니다. 얘가 변화를 했어. 얘가 동일해. 그럼 반드시 가속도는 변화를 해야 되죠. 근데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무조건 부호는 반대로 잡혀줘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서 질량은 같아. 그런데 힘은 변화했어. 그런데도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라 그랬다. 그러면 부호는 반드시 반대여야만 한다. 그렇게 잡고서 문제를 풀면 식을 이렇게 세워보죠. 가에서는 힘이 F밖에 없어요. 외력이. B를 먼저 적어봅시다. 그리고 장력, 그것이 3A. A를 적어보면 장력 하나, 그리고 2A. 자, 이제 나에서는 그 가속도가 방향이 반대가 됐죠. 부호가 반대라고 쓸 거잖아. 그러면 기준이 가기준이에요. 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일 때와 방향이 반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힘의 부호를 그대로 갑니다. 지금 가에서 시계가 플러스라고 잡았어요. 그럼 나에서도 시계를 플러스라고 잡아주면 B를 먼저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T죠? 마이너스 T입니다. 플러스 T인가? 잠깐만. 장력이 오른쪽 플러스 T네요. 미안해요. 그래서 가속도가 3 곱하기 마이너스 A. A에 대해서 적어보면 A는 지금 장력이 마이너스, 그리고 아래로 미끄러진 힘이 플러스가 되죠. 3분의 2F. 이것이 2 곱하기 마이너스 A. 또 하나의 방법이 있긴 해요. 그 나에서
애초에 움직이는 게 반시계로 움직이니까 모두 반시계를 플러스라고 잡겠다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 가속도의 부호가 반대가 됐다는 것도 조금 헷갈리고, 여러 가지로 힘의 부호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가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고 나도 동일하게 기준을 잡은 다음 가와 동일한 기준의 방향이 플러스, 그러니까 현재 20번 문제에서는 시계 방향을 다 플러스라고 잡고 반시계를 마이너스라고 잡고, 여기까지가 힘들어요. 다 풀었죠? 그대로 다 더해요. 0도요. 그대로 다 더하면, 이거 A, 그대로 다 더하면 3분의 5F 마이너스 10. 요거 이건 틀렸다. 이거 다시 잡아줘야 된다. 장력이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분의 5F가 10이 나오고, 그러면 F가 6 나오죠. 이게 6. 이게 4. 뭐 그건 됐고, 그대로 여기다가 6을 대입해주면 A가 5분의 6 나오고, 요 식으로 계산했어요. 요렇게 두 개로. 그래서 그 5분의 6을 대입하면 여기가 5분의 12.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다 대입하면 5분의 6이니까 5분의 18 나오고, 5분의 50, 5분의 18, 5분의 32, 5분의 32. 그러면은 4로 나눠주면 3분의 8. 정답 5번. 어쨌든 간에 따로따로 풀던지 다 더하던지인데, 문제 풀이가 그렇게 수월한 편은 아닌데, 여기서부터 요 4식을 잡은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조금 스킬적으로 다르게 풀면 지금보다는 좀 더 짧은 시간에 잘 풀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였습니다. 자, 연달아서 2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21, 22를 연달아 갈 생각인데 한 6, 7문제 풀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실이 끊어지는 형태의 문제. 실이 끊어지면 힘도 변화하고 질량도 변화해요. 처음에 뭐가 끊어졌냐면, 아니구나. 둘 중에 하나만 끊어지는 거구나. P가 끊어졌을 때와 Q가 끊어졌을 때 가속도의 B만 줬어요. 기울기의 비율. 지금 가속도가 3대 2다. P가 끊어졌을 때와 Q가 끊어졌을 때. 요거 하나 바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했어야 되는 게 이거 먼저. 빗면에 물체가 나오면 무조건 F로 처리해줘라. 그래야 힘이 눈에 보인다. 중력 또한 뭐 이 G도 괜찮은데 어차피 지금 A의 질량 구하고 있으니까 20으로 바로 가버리죠. 뭐. 그러면 F가 20이 돼요. 전체적으로 외력이 이렇게 0이 나와야 정지에 있을 수 있고, C가 물체를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니까 그에 맞서는 B가 미끄러지는 F, 요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F가 20이 나와요, 일단. 그러면 양쪽은 힘이 똑같은 상태에서 P가 끊어진 경우에 있어서 A와 C의 질량의 합을 20으로 나눈 게 되겠죠. 요놈과, 잠깐만, 이게 Q가 끊어진 거야? P가 끊어진 거죠. 그 다음에 Q가 끊어지게 되면 역시 20을 A와 B가, 요게 지금 얼마냐면 3대 2죠.
이렇게 나왔고, 근데 A, B의 질량이 같다 그랬으니까 뻘짓했네요. 요걸 M 플러스 2, 요거 2M. 그러면 지금 분자가 똑같은 상태니까 M 플러스 2와 2M이 2대 3이면 되겠죠. 그렇게 돼서 4M, 3M 플러스 6, M은 6이다. 21번의 문제는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이제 귀찮은 거, 그 다음에 저 초반에 정지에 있다 쪽을 B가 빗면상에서 미끄러지는 힘을 써가지고 정리해 주는 것 말고는 난이도가 20번에 비해서 오히려 더 수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끊어지는 것만 보면 되니까. 아니지. 아니야. 이걸 누르고 재생을 다시 눌렀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풀었던 21번 문제의 아래 문제 22번 문제 볼게요. 빗면상에서의 문제 보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스몰 f 쓰시고,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했다. 등속도 운동이죠. 등속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알짜임이 0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자, 실이 끊어졌어요. 끊어졌으면 A하고 B는 힘이 똑같아요. 물론 방향은 A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B는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저 질량비를 물어봤는데, 질량비는 결국 가속도를 구해주면 질량과 서로 반비례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게 되겠죠. B의 가속도분의 A의 가속도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둘이 끊어진 시점에 속도동이에요. A는 V로 시작해서 0이 된 거예요. B의 경우도 V로 시작을 했습니다.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속도가 지금 요 이동거리를 보게 되면 A의 평균 속도, B의 평균 속도, 비율을 바로 구할 수 있고, 그 B가 지금 몇 대 몇이냐면 1대 4예요. 근데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처음과 나중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따라서 B의 나중 속도가 얼마라는 걸 구할 수 있냐면 B의 나중 속도가 3V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풀어준 이유는 이렇게 연결된 물체와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결합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연결된 물체 치고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빗면상에서 미끄러진 힘이 저 B를 잡아당기는 라지 F하고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거 알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질량비는 그냥 가속도에 반비례한다. 거기서 끝나고, 가속도도 등가속도 직선운동인데 이게 운동으로 나와갖고 A하고 B하고 처음 속도가 같았다. 그런데 이동거리가 1대 4다. 그럼 가속도의 B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난이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게 동일한 시간이에요. 시간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도 변화량이 몇 대 몇 나오냐면 1대 2가 나와요. A는 V에서 0이 됐고
B는 V에서 3V가 된 거예요. 속도 변화량이 B가 2배 크죠? 그러니까 B가 가속도가 2배 큽니다. 이렇게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자, 25번 문제. 요게 빠지긴 했는데 25번 문제를 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의 문제인데 빗면이 2개, 거기에 외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패턴의 문제고, 크기가 같다라는 언급을 빼고 문제를 만들어 놨죠.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항상 빗면 문제 보면 미끄러진 힘을 표현을 하는데, 빗면이 2개니까 미끄러진 힘을 F1, F2로 해가지고 2개로 표현을 해주시고, 저 20N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도 F2가 있는 거예요. F2가 있으면서 20N까지 추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에서 가속운동 방향이나 판단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만약 가에서 시계 방향이었다. 그럼 가에서 지금 가속도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었어. 근데 나에서 시계 방향으로 힘을 더 추가했죠. 그런데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번엔 가에서 반시계였다.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힘이 달라졌어. 근데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아. 방향이 반대가 되면 성립할 수가 있죠. 애초에 가에서 반시계 방향이었다. 물론 그림상으로도 보면 그 4kg이 있는 쪽이 미묘하게 기울기가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고 반시계를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에서 F1, 장력을 안 물어봤으니까 F2, 4 더하기 2 더하기 M 곱하기 1이다. 나에서도 이 기준 그대로 갑니다. 이 기준 그대로 가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F1 마이너스 F2는 4 플러스 2 플러스 M, 가속도가 반대로 뒤집어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한 게 힘의 부호에 대해서 추가된 힘만 따져주면 되고, 가속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이쪽이 조금 더 수월해요. 뭐 결과는 빼버리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거예요. 빼주면 20은 그대로 2배가 되겠죠. 6 플러스 M 곱하기 2다. 2M은 8이다. M은 4다. 그래서 지금 수식적으로는 대단히 단순하게 들어가는데 그 전에 사전 작업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25번 같은 문제의 특징은 한번 풀고 여러분이 이 풀이를 기억한다는 전제하에 비슷한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이 물리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제죠. 그래서 식도 대단히 간결하고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암산도 되죠. 그런 패턴의 문제가 25번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이것도 캡처를 먼저 누르고 눌렀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7번 문제예요. 지금 가만히 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올라갑니다. A가. 그랬다가 실이 끊겨요. 2m를 올라가는 동안에.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을 합니다. 최고점은 항상 속도가 0이에요.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물체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미 내려가고 있거나 이런 형태가 돼요. 그 최고점은 속도가 항상 0이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동거리 6m, 시간은 3초. 대충 세어보면 이렇게 이게 가속도가 서로 달라요. 왜냐면 2m를 지난 다음에 실이 끊겼기 때문에 그래요. 6m하고 3초, 그러니까 대충 찍어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대충 이제 찍지 않고, 나머지 언급은 없죠? 그러면 이게 거리가 일단 2하고 3으로 나왔으니까, 2하고 4하고, 여기가 속도가 V고 0, 0이에요. 그러면 지금 평균 속도가 반드시 같아요. 0V 0. 그러니까 경과 시간이 1초, 2초로 나와야 돼요. 시간의 비가 1대2인데 총 경과 시간이 3초니까 1초하고 2초다. 자, 다시 속도가 0, V 0이다. 거리가 2, 4니까 다른 방식으로 가속도를 구해도 되는데 이게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똑같고 근데 이제 시간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1초, 2초, 가속도가 2대1로 나와야 돼요. 물론 방향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있죠. 가속도가 2대 마이너스 1이다.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가속도의 크기도 얼마인지 구할 수 있네요. 보자. 1초 만에 2m를 갔으니까 평균 속도가 2고 V가 4 나오네요. 그죠? 1초 만에 2m를 갔다 평균 속도가 2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은 처음과 나중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누는 거다. 그러니까 V가 4가 나오고 그러면 가속도가 이거 4 나오고 가속도가 얘가 마이너스 2 나오죠. 이제 구할 거 다 구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4 나와야 된다. 여기다 곱하기 10 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분의 A 마이너스 B죠. 여기 곱하기 10 해주고 이게 마이너스 2 나와야 된다. 넘어가면 10A 10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그러면 넘어가면 8B 12A 그러면 B를 2분의 3 그걸 위에다 대입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C 아래쪽은 2분의 5 A 플러스 C 넘어가주면 10A 플러스 4C 이쪽은 10을 곱해주면 5A 10C C 넘어오고 넘어가면 15A는 6C 뭔가 이상하다. 어디서 계산 실수가 있었지? 첫 번째 게 BC에다가 A를 뺐고 맞고 가속도는 4 됐고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뺐고 B에서 A를 뺐어야 되는구나. 요거 하나 틀렸어요. 여기 B에서 A를 뺐어야 되는데 힘의 방향 그대로 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망했네요. 잠깐만 그러면 이건 그러면 이게 3분의 2A가 되나 보다.
그걸 이렇게 틀리면 망하니까 B, A 넘어가면 8A 그죠? 3분의 2A죠? 그럼 이놈이 3분의 5 위쪽은 3분의 1 곱하기 10한 개 4다. 얘 먼저 약분합시다. 2, 5 그러면 넘어가면 3분의 10A 플러스 2C는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5C 넘어가면 3C 넘어오면 3분의 15A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요거 하나 틀리는 바람에 망했어요. 에이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안해요 틀려서.